때는 2017년 여름. 민우야, 민우야. 저는 누군가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을 3일 연속으로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무당인 저희 큰 고모에게 그 꿈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몇 시간 후 고모가 당장 오라며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 꿈도 생각나고 괜히 찝찝한 게 너무 무서웠지만 당시 회사일도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진 않아서 용기를 내어 저 혼자 큰 고모의 신당으로 향했죠. 민우, 너 여기 앉아봐. 고모, 무슨 일이에요? 일단 앉아봐. 저를 항상 우는 얼굴로 대해주던 큰 고모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우, 너 잘 들으래. 사실 예전에 너한테 시도 때도 없이 잡기가 붙었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네 엄마가 우리 민우 좀 제발 살려달라고 나한테 애원을 했었지. 그때 고모가 부적 써가지고 그놈들을 다 처리했는데 너 혹시 네 방에 있던 시계 어디다 치웠노? 아, 그거요? 그건 너무 낡아서 버렸는데요. 내가 거기에도 부적을 넣어뒀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잡기가 다시 들러붙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부적이야 이 고모가 다시 써주면 되지만 이미 너를 본 잡기들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게야. 그것들이 집념이 강해서 꿈에 자꾸만 보이는 거지. 더 심해지면 현실에서도 보이게 될지도 몰라. 고모, 그럼 저 이제 어떡해요? 일단 지금 내가 써주는 부적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된다. 네. 그리고 앞으로 3일 동안 꿈에 나타난 그 귀신이 네 바로 앞에 나타날 거야. 그러니 너는 그놈을 속여야 돼. 지금 주는 이 부적은 베개 밑에 넣고 또다시 귀신 목소리가 들리면 숨을 참고 있어라. 그러면 그놈이 널 못 찾고 그냥 지나갈 거야. 명심해라. 그놈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꼭 참고 있어야 돼. 그렇게 저는 고모가 준 부적을 들고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드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여러 잔 마셨지만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해 결국 잠이 들어버렸죠. 그리고 민우야, 민우야, 민우야. 고모의 말대로 저를 찾는 것 같은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되니 귀신의 형체가 어렴풋하게 보였는데 그것은 주차장을 지나 아파트로 들어서면서 저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깼는데 그것이 다음 날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까지 오더군요. 그리고 3일째가 되던 날, 잠들지 않으려고 뺨을 때리고 꼬집어가며 버티던 저는 결국 새벽 3시가 훌쩍 넘어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1층은 없네? 민우야, 민우야. 2층도 아니네. 그렇게 그것은 아파트를 한층씩 둘러보며 저에게 점점 다가왔고 심장이 마구 요동을 쳤습니다. 저는 고모의 말을 떠올리며 숨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3층, 4층, 5층. 대체 어디 있는 거야? 6층, 7층. 없잖아. 금방이라도 숨이 훅 터져나올 것 같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저는 고모의 말을 떠올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8층,
9층, 10층, 11층. 층수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것의 목소리도 점점 희미해져 갔고 결국 저는 내내 참고 있던 숨을 후 하고 뱉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숨을 다시 들이마시는 순간 감히 날 속여.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그 소리에 전 또다시 숨을 꾹 참았고 그것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13층, 12층, 11층, 10층, 9층, 8층, 16층, 5층, 4층, 3층, 3층, 2층. 하지만 그것이 1층에 다다를 무렵에 전 끝내 숨을 참지 못하고 입을 막은 손을 떼버렸습니다. 2층, 3층, 4층, 4층, 5층, 6층, 7층. 그것이 제가 들은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깨우고 있더군요. 제 방문 앞은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으로 엉망진창이 돼 있었고 전 어머니의 추궁에 못 이겨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다음날 저를 데리고는 고모에게 갔고 고모는 잡귀가 문 앞에서 돌아섰다며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민우 엄마 기가 워낙 세서 그런지 그것이 문 앞에서 발길을 싹 돌려버렸네. 아휴, 잘됐다. 진작 그럴 것이지 감히 누굴 넘봐. 그 이후로 저는 부적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고 철부지 어린애처럼 어머니와 딱 붙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빌라는 2개의 동이 있고 1층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1층 입구로 들어서면 바로 101동이 나오고 맨 끝쪽에 제가 사는 102동이 있습니다. 각 동의 주차장 뒤쪽에 보일러실이 있고 102동 끝쪽에는 공사 후 남은 자재 같은 것들이 쌓여져 있었죠. 1층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면 바로 앞에 CCTV 모니터가 있어서 빌라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사는 집은 5층에 있고 하루는 집으로 돌아와서 문득 입구에 있는 CCTV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온 방향에 켜진 센서등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괜히 무서워져서 호다닥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이후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참으로 찝찝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베란다에 서서 보면 건물 계단 쪽 창문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동생 녀석이 올라오고 한참이 지나도 센서등이 안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이상하다 하고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보통은 제일 아래층부터 꺼져야 할 센서등이 희한하게 위에서부터 꺼지더군요. 몰랐으면 모를까 그걸 알아채니 요즘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고 기분이 또 괜히 찝찝해졌습니다. 저는 TV를 켜두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죠. 며칠 후 부모님과 동생이 모두 여행을 가고 집에 저 혼자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친구들과 새벽까지 놀다가 2시쯤에 저희 집에서 한 잔 더 마시기로 하고 녀석들과 수다를 떨면서 빌라 계단을 막 올라갈 참이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CCTV 화면을 봤는데 주차장의 센서등이 또 꺼지질 않는 겁니다.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던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왜 안 올라가고 그러고 있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야, 뛰어! 저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계단을 마구 뛰어올라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제 시선이 닿은 곳에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빌라 건물을 지을 당시에 근무자 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건축주와 집주인, 부동산 쪽에서 집값이 떨어질까봐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한동안 괴로워했고, 결국 보다 못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점집에 찾아간 뒤로는 그 형체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1년 전 일이지만 바로 어제 일처럼 아직도 생생합니다.